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최고의 보양 재료로 손꼽히는 녀석.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 먹었다는 바다의 진미. 보양 음식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양식의 절대 강자. 바로 전복인데요. 더운 여름철 사라진 입맛을 찾아줄 든든한 여름 보양식. 페류의 황제 전복을 소개합니다. 세계 곳곳에 약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전복.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서식하는 전복은 해조류가 많은 곳에서 특히 잘 자라는 녀석인데요. 전복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다 잡히죠. 남해, 서해, 동해 다 나옵니다. 전복에 제철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미역을 먹었을 때 그런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역을 먹일 때의 전복이 맛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에는 사철 다 맛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귀한 곡물 중 하나였던 전복. 정약전의 자선어부에도 맛이 달아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서 먹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날로 해서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말립니다. 그런 말린 전복으로 하는 요리들이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복은 다양하게 해서 먹죠. 먼저 전복회가 있고요. 전복죽도 있고요. 전복솥밥도 있고요. 전복찜, 전복구이, 그리고 전복의 내장, 그걸 개웃이라 하죠. 그 개웃으로 하는 그 개웃 젓갈도 있고요. 전복의 요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전복의 고장 전남 완도. 양식 전복의 80%가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어 전복하면 완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전복 생산지답게 이곳에선 전복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복이 다시마하고 톳, 미역 이런 걸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돗물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 솔로 이렇게 막 닦아줘야 됩니다. 전복의 참맛을 생생히 느끼고 싶다면 당연 전복회가 으뜸인데요. 꼬들꼬들한 전복살과 미식가들만 즐긴다는 쌉싸름한 전복 내장을 입에 넣으면 입안 가득 바다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복회로 입맛을 돋아주었다면 다음으로 맛볼 요리는 전복죽입니다. 전복죽의 포인트는 사실 전복살이라기보다는 이 개웃에 있습니다. 그 개웃을 개웃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바닷 냄새, 바닷말의 냄새이죠. 그 냄새에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 노르스름한 이런 색깔 같이 먹는 음식이죠. 잘게 썰은 전복살과 바다향 가득한 전복 내장의 환상적인 하모니. 저희 같은 경우는 육수가 따로 있어요. 전복 껍데기로 하는 육수를 넣고 이제 이렇게 죽 끓이는 거예요. 그럼 맛있어요. 소금만 넣고 간 맞추면 돼요. 전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음식. 초록빛 바다가 제대로 우러난 바다의 맛을 한껏 담은 전복죽입니다. 전복을 회로 즐기기 조금 부담스럽다면 전복구이는 어떨까요? 전복을 산채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불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막 비틀거리면서 이놈들이 그냥 익어요. 개웃에서 나오는 약간 씁쓸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말이 익으면서 나오는 갯내가 강하게 올라오죠. 살은 달콤해지고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전복구이가 전복 음식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않은가. 야들야들한 식감과 어느 조기도 따라올 수 없는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바다의 달콤함. 전복구이입니다. 완도의 마지막 전복 요리. 전복과 미역을 넣은 전복 맑은탕인데요. 시원한 국물 맛 끝내주는 완도의 전복 맑은탕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다 드시고 마지막에 이 국물하고 전복 이거 맑은탕을 드시면 남자분들은 속이 확 풀어주시고 너무 시원하니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을 품고 있는 강원도 속초. 이곳에서 만날 전복 음식은 푸짐한 해물을 한 그릇에 맛볼 수 있는 전복 뚝배기입니다. 새우, 낙지, 백합, 꽃게 등 8가지의 다양한 해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원한 바다의 맛을 자아내는데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원한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콩나물과 무를 넣어준 뒤 요리에 들어갈 해물들을 뚝배기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수한 육수를 넣고 오늘의 주인공 전복까지 올려주면 바다의 산의 진미를 한껏 담은 전복 뚝배기가 완성됩니다. 전복이 요리에 쓰기 좋은 크기는 따로 있나요? 20mm가 제일로 적당하고 제일로 좋은 거고 거기에 또 맛이 제일로 나은 것 같아요. 큰 전복이 회로 먹기가 뭐 적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요리를 할 때는 중간치 전복이 맛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어린 전복은 아닙니다. 다 그만큼 보통 2년 반, 3년 이쯤에서 수확을 하거든요. 다 그만큼 자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 앞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바다맛 가득한 속초의 전복 뚝배기입니다. 해물 뚝배기는 첫째는 이제 육수가 맛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복, 그 다음에 해물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모든 맛이 잘 우려놔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깔끔하면서 그 다음에 얼큰하면서 시원한 맛. 네, 그런 맛이 제 맛이라고 생각해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식이 당길 때 이 요리는 어떨까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름철 별미 전복 물회입니다. 전복은 물에 들어가면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맛있어요. 아주 달고. 아삭한 채소 위에 쫄깃한 생선회와 바다의 꽃 멍게를 올려주고 그 위에 전복을 가지런히 썰어 올려주면 전복물회 준비 완료. 저희는 소스가 틀려요. 소스가 자극적인 게 들어가질 않아요. 빙초살인가 이런 거 전혀 쓰지를 않고 시원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배, 파인애플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아주 맛있어요. 강하지 않고 새콤달콤하고. 마지막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스를 부어주면 속초 바다의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전복물회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전복 요리를 위해 찾아간 곳, 아름다운 빛의 도시 광주입니다. 이곳에선 좀 더 보양식다운 전복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다와 육지의 첫 번째 만남. 제일 먼저 만날 요리는 전복 한방 갈비찜입니다. 내로라 하는 단백질의 최고봉들이 만나 든든한 한 끼 음식으로도 최고인 새로운 보양 음식이 탄생했는데요. 이건 지금 돼지갈비요. 하루 정도
저희가 핏물을 빼고 다음날 양념을 해가지고 이틀 정도 숙성해가지고 끓여놓은 거예요. 전복에도 양념이 배어야 되니까 불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 전복을 먼저 넣어주고 떡이 제일 늦게 익으니까 떡하고 인삼을 먼저 넣어주면 됩니다. 맛과 영양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보양식 중의 보양식. 전복 한방 갈비찜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두 번째 만남. 다음으로 만날 요리는 전복 삼합입니다. 이건 전복 삼합이고요. 살아있는 전복하고 양파, 새송이버섯, 키조개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차돌이 들어갑니다. 차돌이 기름이 많아서요. 차돌만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기름기가 많고. 근데 또 의외로 전복이 눈에도 좋고 몸에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복하고 차돌하고 섞어서 먹으면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전복의 짭짤함이 차돌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둘이 궁합이 잘 맞아요. 고소한 맛의 차돌박이와 쫄깃한 키조개 관자,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전복까지. 따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과 매력을 자아내는 다채로운 조합을 주는 새로운 맛인데요. 무태의 고소함과 바다의 쫄깃함, 그리고 전복의 영양까지. 맛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전복 삼합입니다. 깻잎이 차돌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전복이 짭짤한 맛이 간이 잘 맞아서 별다른 양념을 안 해도 이렇게 싸서만 드시면 간도 잘 맞고 질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다의 슈퍼푸드 전복. 무더운 이맘때 지친 몸과 마음을 북돋아줄 바다의 천연 자양강장제 전복 드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신 건 어떨까요?